자, 이번 시간에 이제 소유권의 내용 관련해서 상린관계, 물권적 성권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토지 통일권이라고 하는 거, 자, 제일 통계적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은 자, 맹지라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역권 얘기할 때는 요역지라는 개념을 잡게 되죠. 그 다음에 승역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역권 설정 계약 체계라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를 승역지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큰 도로에 접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이라는 것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지역권 관련해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승역지 소유자가 협조를 해줘야지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역지 소유자, 공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 맹지 소유자한테 통행에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은 법원에 자,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이슈 26회 때 나왔던가요? 바로 통로가 공로에 접할 수 있을 정도의면 족하고 장래 토지 이용상을 고려해서까지 그 폭을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주라고 하는 거. 장래 토지 이용상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해서 지금 당장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라고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제일 유력한 문제는 유상인지 여부가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분할 때문에 맹지가 되게 됐다. 그러면 이 맹지 소유자는요, 공로에 접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타인의 토지를 나다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양수한 사람, 이게 갑이었었고 이것을 을이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을에게도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인정이 되게 될 것인데 다만 이때는 뭐가 된다? 유상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한 맹지 소유자의 양수인 포인트 양수인 매수인, 양수인, 매수인 이 사람은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계속 범위 얘기하고요. 유상 여부 이걸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지금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게 되는데 자, 판결 종류 한번 볼까요? 한편 봤던 것이 앞에서 제일 처음에 논의했던 것이 형성 판결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 라고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이행 판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한편 나에게 주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소송, 이게 바로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이 되겠고,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해줄 수 있대서 소위 판결의 종류는 형성 판결, 이건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했었고,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요. 한편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그냥 판결로서 그냥 권리가 발생할 뿐이다 해서 등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점유권도 그렇고요, 유치권도 그렇고요, 또 관습상 자, 물권 중에 하나인 분묘계지권 이런 것들도 다 등기할 수 없는 그런 권리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요즘엔 좀 출제 빈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담장 설치 청구권. 바로 비교할 것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고인에게 점유를 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 발생한다. 상대방은 어떻다?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한쪽이 권리가 되게 되면 한쪽은 의무가 되게 된다 해서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두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상대방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담장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상대방은 어떻다?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한쪽에 있어서 권리라고 한다면 다른 일방 당사자에 대해서는 협력 의무라는 개념으로 가야겠고요. 그 다음 비용 얘기 전통적으로 알고 가야 돼요. 설반측비 머리 글자 따서 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설반측비라고 해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고 측량 비용은 어떻다?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해서 설반측비 이거 공식 외워서 가는 게 빠르죠. 해서 이 정도가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격건축, 자, 반 미터 이상 뛰어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이런 식입니다. 지금 두 개의 토지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지을 때 0.5m, 반 미터 이상 뛰어서 건물을 지을 의무가 있다. 그런데 반 미터 이상 뛰지 않고 건물을 지었을 때, 자, 지금 막 지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자, 뭘 주장할 수 있다. 변경이나 철거 청구 등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공사가 완성이 되어버리거나 1년 이상 경과가 되게 되면 이때는 뭐만 손해배상만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격건축 규정에 위반했을 때 일정하게 사안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어떻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거. 거의 안 나오는 주제가 가지뿌리 제거에서, 자,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제거 청구를 한 다음에 제거를 할 수 있고요. 안 들어줬을 때 이에 비해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고 다 제거할 수 있다 해서 이 정도가 우리 상린관계 내용이고요. 주된 출제 이슈는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주의 토지통행권, 담장 설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주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토지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 소유권의 내용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있었고요. 사용 수익에서 파생됐던 개념이 이런 게 존재했었지요. 자, 그래서 나중에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자에게도 이런 민법상 상린 관계에 관한 조항은 준용되게 된다 해서 나중에 전세권 파트에서 한번 쟁점을 삼게 되고 최근 지문 중에서 지상권이라는 파트에서도 어떻다 바로 이런 상린 관계, 이격건축이라든지 이런 조항은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 목적자 상린 관계 개념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바로 이용에 관한 부분이니까 소유권에서만 이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이런 상린관계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내용이고 두 번째 이슈가 될 것이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권에 기있어서의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점유권 가지고 있다. 점유권은 물권이었었고요. 점유자 자신의 점유물을 침탈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때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저게 있었죠. 지금 이제 침탈당하지 않고 양도, 인도를 했을 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주제 있었고 점유권도 물권이다 보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소라고 하는 거, 즉 점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원래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본권을 이유로 항변을 했을 때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이제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의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해 예방 청구도 있게 되는데 일단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행사에 대해서 침해를 받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소유자,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이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본 틀 잡으셔야 돼. 토지 인도 청구라는 개념으로 보통 지문에서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토지 위에 자,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아무 권한 없이 건물을 축조해서 있다라든가 그 건물을 불법적인 건물을 또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건물을 어떻게 해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토지 자체를 나에게 돌려다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바로 반환 청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예시됐던 것이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불법 건물의 매수인, 자, 소유권자 아직은 취득 못하는 거죠. 불법 건물이니까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전 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안 한번 검토해 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겠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근데 이 사람이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차인이다라고 했을 때 갑은요. 자, 이때 을에 대해서 임대차 해지라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 을과 동의 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해서 해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전차인 병은 아무런 권리 없이 권한 없이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바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텐데 만약에 임대차 해지 전이라고 한다면 이때 나름대로의 나름의 권한이 있습니다. 자, 나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거. 동의 없는 전차인에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논리 전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해지라는 것이 이루어져야죠.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다시 원점 돌아와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게 되는데 내 토지 위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 그 사람의 매수인에 대해서 토지 부분에 인도를 청구하는 거, 이걸 우리가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 주제가 나왔었죠. 자, 토지의 임차인은 불법으로 그 임차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자에 대해서 자, 직접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대신 임대인을 대위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스토리를 가면 이런 식이야.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래서 을은 이 토지를 어떻다 사용 수익할 권능이 있다. 근데 그 사이에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X 토지를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정당한 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소유권을 기한 물권적 청구, 소위 반환 청구권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임차인은 소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해서 자신에게 이 목적물을 인도해달라고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누굴 대위해서 갑을 대신해서 얘한테 얻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임차인, 토지 임차인이라는 사람,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임대인을 대위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주제의 취지는 소유자가 아니면 직접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반환 청구권은 주장할 수 없다. 또 경우의 수를 따져볼까요? 자, 갑이 을의 병에 대해서 병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도중에 갑이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되면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누구한테 병한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불법 점유자 병과 지금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 갑이 제3자인 병자 정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얘를 상대로 뭘 해야 돼? 바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소송에서 이겨서 정리해 줄게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자만이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자, 직접은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임대인을 대신해서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를 해달라, 반환을 하라라고 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 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건물 철거 청구하고요, 퇴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 나중에 공유라는 주제와도 같이 연계가 되게 되는데 아예 이 단어들에 익숙해지셔야 돼. 해서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그러면 이 토지 부분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인도 청구, 반환 청구의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또 이 문제 건물을 병한테 을이 양도했다. 등기는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병에 대해서도 토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거 이게 반환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자, 토지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자, 불법으로 축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의 매수인 병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을에게 있습니다. 병한테 팔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되는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주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을에게만 건물을 축조한 사람한테만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 판례에서는 이것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다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철거 청구에 대응해서 퇴거 청구라고 하는 거, 이 건물에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다? 임차인에 대한 철거 청구하면 안 되죠. 지 것도 아닌데 지가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이때는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이걸 외워야 돼. 누구한테 하는 건지. 그 외에 자, 이 갑소유 엑스토지에 대해서 불법적인 저당권 등기가 있다.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 자, 그럼 이거 다 무효인 등기입니다. 이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지워달라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 청구 또는 등기 말소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건물의 철거 청구라든가 퇴거 청구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에 관한 권능을 방해하고 있을 때 방해 배제라는 의미가 될 테고, 처분 권능을 방해하고 있을 때 이게 불법적인 등기, 무효인 등기가 있을 때 그것을 지워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말소 청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철거 청구, 퇴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라는 개념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나중에 공유에 있을 때 그대로 갖다 때려 써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해를 우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두 가지가 이슈가 됐었죠. 방해 제거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옳은 표현. 자,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방해 예방을 청구하시는 것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이런 특이한 문제가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다시 갑시다.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정당을 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토지 부분의 인도를 주장하는 것을 반환 청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 소유물의 반환 청구는 오직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고, 대신 임대인을 대위해서 반환 청구권, 임대인에게로 돌려달라고 하는 대위에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외 쟁점, 이게 소유권이 본권 중에 가장 메인 중심이 되는 권리가 될 테고요. 나머지 제한 물권 등은 이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에 관한 것은 소위 지역권, 저당권 등에도 준용이 되게 된다. 물론 전세권, 지상권 준용되는데 그건 따로 따져 물으실 게 없어서 얘기를 안 하고요. 자, 여기서는 지역권자, 저당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목적물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반환 청구권은 행사되지 할 수 없다 해서 최근 문제 지역권 파트에서 지역권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쟁점이 하나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린 관계는 주의 토지통일권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정리되는 딱 그 정도 내용.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요, 여기서만 써먹는 게 아니야. 앞으로 부동산 실명법을 얘기할 때, 공유 얘기를 할 때 계속 이슈가 돼. 소유자를 찾아라 해서 소유자를 찾은다 한들 그 다음 단계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소유자라고 전제가 되면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게 될 테고, 단독으로는 어떻게 지역권자도 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 나왔으니까 저당권자 역시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소유권의 기본적인 내용. 잠시 끊었다가 공동소유, 겁나 어려운 파트, 공유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